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600원대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 여부를 봐야 되고요. 1차 분기점은 6,200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27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최근 카카오와 비슷하게 상당히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히든 종목이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바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46만원을 찍고 이제 31만원까지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한 45% 고점 대비 한 45% 정도 주가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밸류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밸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완화 정책 회수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투입되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스닥이 3% 빠지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처럼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높은 시장은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큰 폭이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으로 해서 IT 하드웨어 쪽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볼까요? 모바일 게임, NFT 메타버스 관련해갖고 작년 9월, 10월달, 11월달 상당히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그쪽에서 조정이 더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는 항상 고밸류 이가 나오고 있고, 오락 문화, 요거는 컨텐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 이거를 투자 가치 기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관점에서 봐야 될지는 조금 저도 헷갈리긴 한데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투자 가치,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것도 뭐 고밸류 구간에 들어갔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도 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JP모간 코로나 대유행 내년 종식 경제 정상화 요 내용에서 볼 수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큰 폭의 변동성은 하락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NFT, 메타버스 같은 이런 기대주, 가치주들이 조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주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인율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금융공학적인 수학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기대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나누어 내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 요런 공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요런 네이버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 자산 가치가 부여하게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주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무형 가치, 네이버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 2020년도에 이 회사가 어쨌든 지금 어떤 시세 트렌드를 봤을 때 2022년도의 가치가 100만 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미리 2020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내재 가치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미래 가치는 50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 주식 가치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가치를 지금 땡겨 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할인율, 근데 이 할인율은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용. 그러니까 결국 이 내재 가치가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가치가 되고 비용이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근데 할인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2%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효율을 내기 위한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이 네이버의 효율이 100이라 쳤을 때 그동안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게 되면은 미래 가치는 99가 아니라 95, 94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또 이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미래 40만 5천원 주가가 형성이 돼야 정상인데 미래 가치는 40만 5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가치를 미리 작년에 땡겨온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미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재 가치도 떨어져야지.
요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얘기가 밸류 높은 시장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에 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요런 기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려면 할인율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볼 필요가 없이 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뭐 삼성증권을 포함해서 7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지금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났고 21선 저항, 21선 저항, 5일선 저항. 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할 때도 21선에서 5일선으로 저항대가 바뀌게 되면은 주가 하락 속도가 가파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가파리고 난 이후에는 또 일정 부분 시야가는 구간이 나오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바이오 요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온라인 네이버처럼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결국에는 2020년도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가치주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 할 수 있는 성장주로였던 과도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같은 그런 급락은 물론 시장의 지금 변동성도 물론 큽니다. 큰 건 맞지만 2020년과 같은 그런 나락으로 가는 장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근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네이버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어쨌든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섣부른 저가 매수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28만 원대까지 하락을 열어놓고 28만 원대 부분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온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자, 9월 달에 데드크로스 났어요. 항상 단기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에서 출발을 하죠.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그리고 난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쭉 올렸다가 다시 21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지 라인이 5일선보다 21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요구안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깨버리고 바로 회복을 못 시키죠? 그러면은 5일선이 이제 지지 라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서 21선 지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상외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5일선과 21선을 관통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21선 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는 4,600원대 지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달에 4,600원대 지지력을 보였고 12월 달에 저항을 보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4,600원대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 여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분기점이 되는 가격, 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은 6,200원 6,2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분기점은 또 뭐가 되죠? 1차 목표 주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100조가량이 되는데 오늘 큰 폭의 20%가량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지수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3공장 미시간주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